오늘은 조선시대 중기까지 성왕신으로 모셔진 고려의 간신 여문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문방은 청렴한 정치가로 존경받았던 명제상 염제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문방에게는 여러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공민왕대의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여문방은 신진사대부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지만 관직 초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없다가 왕이나 높은 사람을 모실 때 위엄을 보이기 위해 격식을 갖추기 위한 병장기를 관리하던 관청 위위시의 종삼품 위위운으로 직을 수행하다 제2차 홍건적의 침입으로 함락되었던 개경을 되찾는 공을 세우며 이등 공신에 책봉되어 승진하게 되었고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성균관을 새로 짓고 유생을 확충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문방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와 동지공거라는 임시직을 세 차례나 맡아 새 관리를 선발했는데 이 관직은 매우 명예로운 직책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만 임명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공민왕은 여문방을 총애했고 여문방의 아버지 염제신에게도 큰 존경과 예우를 해주었다고 하며 여문방의 누이도 공민왕의 5번째 비로 궁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문방은 무에서 모두 뛰어났으며 군사 분야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수기, 군기의 정사를 맡던 밀직사에서 여러 직책을 수행하던 중 제주에서 목호의 난이 일어나자 도병마사로 임명되어 최영과 함께 출전하였고 진군을 늦추려는 최영에게 빠른 진격으로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건의하여 토벌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으며 다른 기록에서는 여문방이 직접 다른 관리와 맨손으로 결투를 벌이는 수바퀴를 겨룬 적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문방의 운명은 공민왕이 시해당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우왕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성공한 이이님이 권력을 잡으면서 친원 정책을 추진하자 친명파였던 정도전, 정몽주 등 신흥 유신들은 친명을 외치며 친원을 추진하는 이이님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고 종국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이이님을 죽이라는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이이님이 신흥 유신들을 유배 보내버리는데 이때 여문방도 유배에 처해집니다. 유배에 처해진 여문방에게 유배지에서 어떠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관직에 복귀하였을 때 여문방은 임견미의 혼인 요청을 수락하며 이이님 일파에 들어가 이들과 결탁하게 됩니다. 이이님의 일파에 들어간 여문방은 이이님의 권세를 믿고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면서 관직을 팔았고 남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평민들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고 남의 노비까지 빼앗으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자신의 부를 불려나갔습니다. 여문방의 땅은 산과 들을 이을 정도로 불어났으며 노비의 수는 수천 수백의 무리를 이루었고 심지어 왕릉, 궁고, 주현, 진, 역 등 국가에 소속된 토지까지 불법적으로 모조리 점거하기도 했고 다른 관리들의 땅까지 강제로 빼앗았으며 권력을 남용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문방은 좋은 토지를 보면 노비들을 풀어 그 땅의 주인을 수정목으로 만든 몽둥이로 때려 강제로 쫓아냈는데 세간에는 이를 수정목 공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주인의 권세를 믿고 여문방 집의 노비들도 횡포를 자행해 지역관리와 향리들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1388년 여문방의 집안 노비 이광이 전 밀직사사 조반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은 고위관리 조반의 갑질 행위로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여문방의 노비인 이광이 조반의 집에서 대대로 가지고 있던 백주의 토지를 빼앗았고 조반은 여문방에게 간청하여 이를 돌려받았으나 이광이 다시 이를 빼앗고 조반을 모욕하자 조반은 수하를 이끌고 가 이광의 목을 베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난 뒤에 여문방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문방은 이 소식을 듣고 조반에게 크게 화를 내며 수백의 기병을 보내 조반을 체포하게 하고 그의 가족들을 잡아들이며 조반에게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죄목까지 뒤집어 씌우는 조반 옥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문방의 모습에 점차 염증을 느끼며 여문방을 미워하던 우왕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 부당하게 전직 고위 관리를 역모로 엮어 고문하는 여문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고 조반 옥사 사건을 계기로 우왕은 최영,
이성계와 함께 이이님 일파를 숙청하는 무진피화를 일으킵니다. 무진피화 또는 정월지주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이이님은 유배당했고 이이님의 최측근으로 악행을 일삼았던 임견미와 여몽방 등은 처형당합니다. 이들이 처형당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길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몽방이 처형당하고 그의 일가족도 처형당했으며 재산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여몽방은 신진사대부로 관직에 진출하여 왕의 신임을 받고 과거 장원 급제 이후 6년 만에 고위직에 오를 만큼 정계에서도 주목받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유배에 처해지고 관직에 복귀한 이후에 어떠한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나 이이님 일파에 들어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 끝내 간신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여몽방이 따르던 이이님은 자신도 명문 귀족 출신인 만큼 세를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채우긴 했어도 백성을 마음껏 수탈할 수 있는 정도로 현상 유지를 원했기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같은 권문세족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여몽방은 본래 권문세족 출신이 아닌 신진사대부 출신으로서 변절한 여몽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의 무한 축제와 권력 확보 외에는 이이님 사후에 정계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기에 권문세족까지 제거하면서 탐욕을 채우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몽방 사후, 여몽방은 조선 중기까지 안동 지방에서 성황당의 신인 성황신으로 모셔졌는데 안동 지방의 사람들이 안동 지역에서 강력한 세를 과시하던 여몽방 일파에게 아첨할 용도로 여몽방의 외할아버지가 안동 지방의 사당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핑계 삼아 성황신으로 모셨다고 하며 여몽방 일가가 처형당하고 자취를 감추었으나 오랫동안 성황신으로 모셔왔기에 지역민들은 별다른 의구심을 품지 않고 여몽방을 성황신으로 모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이조 판서 김진이 미신 타파를 이유로 사당을 없애고 계몽운동을 하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모셔진 탓에 성황신으로 아직 이름이 남아있으며 지역 명칭 유래 등에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